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지 23일 만인데요. 검찰은 기자 출신인 김 씨가 동료 언론인들과 한 거액의 금전 거래를 추가로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단된 지 23일 만입니다. 천화동의 1호에 관련된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김 씨는 지난달 14일 측근인 화천대유 이한성 대표와 최우양 이사가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최근 퇴원했습니다. 두 사람을 대장동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은 기자 출신인 김 씨가 언론인과 한 거액의 금전 거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일간지 기자 3명과 적게는 9천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를 막기 위해 기자들에게 2억 원과 아파트 분양권을 줬다는 취지의 김 씨 언급이 등장하는데 남욱 변호사도 비슷한 검찰 진술을 했습니다. 두 명은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포함해 돌려받았거나 정상적으로 빌린 돈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조사나 연락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억 원을 거래했다는 A 기자는 역시 빌린 돈이며 일부 갚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 요구로 남 변호사가 한 방송사 기자에게 2018년 11월 78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신발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대장동 수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썼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기된 의혹의 확인 차원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김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이 석 달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80%는 중국발이었는데요.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일 이후로 중국발 확진자는 277명에 이릅니다.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5일 나온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58명으로 하루 전보다 64명 늘어났는데 98일 만에 가장 많은 겁니다. 이 가운데 중국발 유입은 208명.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 80%가 넘는 것으로 최근 중국의 대유행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입국 전 검사를 의무화한 첫날인 5일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는 35명으로 양성률은 12.6%를 보였습니다. 하루 전 31.4%보다 뚝 떨어진 겁니다. 입국적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와 입국 전 검사를 하고 왔을 때의 차이가 한 60% 정도의 비율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입국 전 검사에서 걸러진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 우회 입국의 빈틈으로 지적되어 온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들의 검역도 강화됩니다. 출발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검사는 의무가 아니지만 유증상자는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954명으로 하루 새 7,100명 넘게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548명, 사망자는 75명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300조 원을 넘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의 3분의 1로 급감했는데요.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8년 만입니다. 세계적 경기 불안과 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값 하락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김장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1년 전보다 8.58% 적고 영업이익은 69%나 급감했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액은 8.83%, 영업이익은 60.37% 감소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증권사 컨센서스를 토대로 집계한 시장의 4분기 매출 전망치와 영업이익 전망치도 하회한 겁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301조 7,70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7.93% 늘며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16%가 줄어든 43조 3,700억 원에 그쳤습니다.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급락으로 시장의 예상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데 올해 상반기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IT기기 수요 부진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 돌파를 위해 IT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연결과 통합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 주력 제품 간 초연결성을 강조해 사용자 친화적 생태계를 만들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프리미엄 TV와 스마트폰 시장 장악에 주력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사업 투자를 늘려 하반기에는 위기 반전을 노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장현입니다.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자격 행정사가 대거 동원됐고 병역 면탈을 주도했던 구모 씨는 불법 개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데요. 수사가 진행되자 병역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속속 드러나며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만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역 비리 의혹을 받는 군 전문 행정사 구모 씨가 전국에서 모집한 지부장들입니다. 구 씨가 이들까지 동원해 전국적으로 병역 대상자를 상대로 병역 면탈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지부장 대부분이 행정사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구 씨마저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행정사회에 등록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업하는 건 불법입니다. 회비도 안 내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율적으로 있는지 그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으면서도 우리 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브로커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병역 면탈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볼링과 승마 선수, 가수 등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허위 뇌전증 의혹을 받는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축구 김모 선수가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만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역 브로커는 물론 실제 이들을 통해 병역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병역 대상자까지 속속 확인되면서 관련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소재영입니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마약왕 엘차포의 아들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인 부친을 대신해서 마약 카르텔을 이끌어왔는데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군사작전에 그의 카르텔은 군을 향해 총알을 퍼붓는 등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소식 한미희 기자입니다. 도로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끄는 오비디오 구스만 체포 과정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이 시설물과 차량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들은 시내 한복판에서 군을 향해 총알을 퍼붓는 등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Momentos después de la detención, células integrantes de su grupo delictivo realizaron 19 bloqueos y agresiones armadas en diferentes partes de la ciudad de Culiacán, entre las que destaca el Aeropuerto Internacional Federal de Culiacán. 6개월의 정찰과 감시 끝에 이날 체포된 오비디오는 멕시코의 마약왕 엘차포의 아들로 미국에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인 부친을 대신해 카르텔을 이끌어왔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미국에서 연간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낸 펜타닐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오비디오는 2019년에도 체포된 적이 있지만
카르텔 조직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여 민간인이 숨지고 탈옥 사태가 벌어지자 당국은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막는다며 풀어준 바 있습니다. 이날도 체포작전 중 경찰 7명과 군인 몇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쿨리아칸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총탄에 맞아 운행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라고 당부했고 학교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행정당국도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날 체포작전은 다음 주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북미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